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선수도 3명 있었습니다. 신체폭력 피해도 26%로 심각했고 이 가운데 8%는 거의 매일 매를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선수의 절반 넘게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선수들은 임신 계획을 세운 뒤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종용당하는 등 성차별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 선수들은 특히 더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한다는 후보가 많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인권교육이나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고요. 피해자 불이익 금지, 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서 10달째 잠자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청와대와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울 맹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오른쪽 아래가 경복궁이니까 어디쯤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는 바람에 주민뿐 아니라 학생들도 힘드니까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현남 기자 전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앞에서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이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소음입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500m쯤 떨어진 서울 맹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은 집회 소음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흰지팡이로 이제 탁탁 바닥을 치면서 이제 그 독립보행을 하잖아요. 일상과 다른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이렇게 확 들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그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최근 서울맹학교 학부모 70여 명이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주말 학교를 3차례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뿐 아니라 부분 주민들의 불평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창문 꽉꽉 닫고 살아야 돼요. 주말마다. 주말은 보통이 없고 요새는 평일까지 날리고 밤에도 날린 거예요. 귀가 이명처럼 뭐가 윙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거짓말 안 하고 샤시가 흔들려요. 집회 현장에서 한 골목 떨어진 주거 지역입니다.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9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기준을 65데시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훨씬 넘는 수치로 공사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어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에 집회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바로 야간과 출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건강 챙기시라는 덕담이 오갔지만 뭔가 이 사태를 풀만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그 농성장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알렸습니다. 민경호 기자. 단식 엿새째 자리에 누운 황교안 대표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찾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 선거법 등을 협상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막아내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황 대표 농성장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비서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저희는 묻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시위자들과의 형평성과 상식적인 규정을 말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는 금요일 본회의 개최,
그리고 원내대표 간 협상을 매일매일 개최한다는 일정엔 합의했지만 내용상 이견은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국당과 최종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들과 공조도 공식화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 저희 희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지났는데 아직 환영 만찬을 하고 있나요? 네, 6시부터 시작된 환영 만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와 대표단뿐 아니라 옳지. 5대 그룹 대표 등 우리 재계 인사들까지 해서 진짜 모두 많는다.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사회는 배우 정우성 씨가 맡았고요.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이제 물 조화를 마실까, 이루는 물?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한마디로 자.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물. 아우 잘 먹는다.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늘 물 이번 먹지, 정상회의 물. 사전에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아.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역량을 보면 이 아세안 10개 나라 합쳐 1,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국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입니다. 1980년 26억 달러에서 아이, 잘 40년도 안 돼서 60배 넘게 늘어난 거니까 증가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자. 우리와 아세안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세안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이게 청와대 이른바 신남방 컨셉입니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도 높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강조하는 말, 한 아세안 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 나가겠습니다. 트름했어. 잘했어 오늘.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도 열렸는데 특히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투자하는 게 그래.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물, 벤츠코에서 또 물. 네, 오늘 강원 중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산에 따라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옳지. 아름다운 아이고. 설경, 옳지. 개발령 산줄기가 아이고 시원해. 펼쳐집니다. 아이고 시원해.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시원한 계곡 물줄기에 따라 쌓인 물이 한 폭의 순국화를 그려냅니다. 그래 이 맛이야. 구름 위의 땅으로 불리는 고랭지 배추밭도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겨울 풍경은 누구에게나 반가운 선물과도 같습니다. 너무 좋죠. 아주 딴 사람들 들어서 오고 싶어요. 서울은 이런 거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양손에 움켜쥘 수 있을 정도로 수북이 내려앉은 눈은 엄마와 어린아이에게도 좋은 추억을 안겼습니다. 눈 보니까 막 뛰어놀고 싶고 그리고 보면 시원해져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오늘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많은 곳은 10cm가 넘는 적설량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눈은 지난달 15일 설악산에 내린 진눈깨비 이후 사실상 올겨울 강원도 내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새빨간 단풍이 물러간 강원 산간은 어느새 새하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코레일 의사가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철도 파업이 닷새 만에 철회됐습니다. 근무 인력도 복귀했지만 열차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하루나 이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코레일 의사는 임금을 1.8% 인상하고 인력 중원 등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물 마지막. 스포츠 있습니다.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김세영 끝. 선수가 아이 잘 먹었다. 은은 아이 잘 먹었다. 다 먹었지. 빨간 바지의 마법사로 불리는 김세영이 또 한 번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 먹었지.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던 김세영은 잉글랜드 찰리 헐의 막판 거센 추격에 한 홀을 남기고 공동 선두를 허용했습니다. 마지막 홀 8m 버디 퍼트를 넣으면 우승, 못 넣으면 연장으로 가는 상황. 홀 왼쪽으로 굴러가던 공이 끝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더니 거짓말